안녕하세요. 피아노 기술자입니다. 요번에는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? 저 가끔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. 뭐 전화도 오고 실제로 찾아도 오고 유튜브에 문의도 몇 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하셨는데, 면대면으로 만나서 혹은 뭐 어떤 장소를 정해서 수리 강의 같은 거를 해줄 생각이 없냐? 뭐 이제 요런 얘기를, 아니면 우리 매장으로 본인이 오셔서 뭐 이렇게 작업도 하고 뭐 해볼 생각이 없냐, 뭐 비용을 지불하신다는 분들도 있었고, 뭐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 거절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저런 이유로 뭐 그런 게 있었는데, 왜 거절을 했느냐? 일단 요번에는 제가 왜 수리 강의나 뭐 이런 교육 같은 형태를 유튜브로 말로는 떠들면서 실제로 면대면으로 왜 안 하느냐, 그 얘기를 일단 좀 해볼까 하고요. 그리고 이 영상이 아마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게 올라가면 새해 첫 영상일 텐데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돈도 많이 버시고요. 다들 원하시는 일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?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, 솔직히. 근데 하여간 그렇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 첫 번째 왜 제가 수리 강의 뭐 이런 걸 안 하냐,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, 첫 번째는 저한테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은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고, 저도 바라고 뭐 그런 것들 중에 있지만은,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이라 그래야 되나, 그런 걸 제시해 주는 쪽에서 지나치는 거지.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방법이 있다, 뭐 이제 그 정도에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에 지나치는 거지. 강의나 교육 쪽으로 넘어가면, 실제로 학원 같은 데도 그렇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연습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목적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. 인터넷 강의는 제가 뭐 가끔 이렇게 요새 심심하면 유튜브에 잠깐 올라오면 이렇게 들어보고, 뭐 듣기만 하는 거니까 들어보고, 그러면 이 사람이 연습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에 강의나 뭐 그런 것들, 교육 환경이,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그런 거에 목적이 있는데, 저는 뭐 그 사람이 연습해야 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거에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. 왜냐면 뭐 이렇게 작업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, 그거 뭐 연습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는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져왔고 가져갈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, 저 진짜 한창 일 배울 때는 집에 진짜 못 들어갔어요.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도 많이 상했고. 그런데 근데 이제 뭐 억울해서 그런 것보다, 제가 뭐 그거를 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면, 또 그거를 연습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. 또 그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이거를 더 원활하게 이해하고 작업하고 하는데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?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연습해봐도 더 빨리 잘할 수 있을까? 그거를 방법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왜냐면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은 연습량의 연습으로 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,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피아노 많이 만져봤거든요. 그랜드 피아노 진짜 많이 만져봤거든요. 댐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, 레피티션 진짜 다 빼서 센터핀 다 알아보고, 뭐 그거 한 대만 해봤겠습니까? 수십 대 진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피아노 댐퍼 레피티션도 다 빼봤고요. 뭐 별짓 다 해봤습니다. 향판도 진짜 떼어보고, 뭐 프레임 도색도 몇 대 해보고, 이거 뭐 물론 단일 작업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, 저처럼 이렇게 뭐 토탈로 해머 교환서부터 뭐 파일링 뭐
뭐 해머 보링서부터 뭐 부신 교환 뭐 광택 뭐 이런 거서부터 다 해본다 한 대를. 그런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운반서부터 심지어 그런 경험을 해본다.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경험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가 그렇다고 뭐 어떤 한 사람을 잡아서 시켜줄 수도 없고요. 그 경험을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체계화해서 뭐 어떻게 좀 강의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을 고민하는 기에도 저도 시간도 없고,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제 역량이 안 됩니다. 첫 번째로.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.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새 뭐 이제 학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, 요새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배우는 분들도 그렇고요. 뭐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못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뭔가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뭐 정도가 있고 정답이 있고 완벽한 길이 있고 완벽한 무언가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, 실제로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인생 살아보면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? 진짜로 진짜 완벽하지 않잖아요. 뭐 해머 가공을 갖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, 일단은 저도 뭐 아벨 것도 많이 써보고 레너 것도 많이 써보고, 해머 독일에서 갖고 들어온 것만 최소 제가 얼마 전에 집계했을 때 최소 독일에서 들어온 것만, 뭐 일본에서 들어온 거 국내에서 산 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독일에서 들어온 것만 최소 30대가 넘어요. 최소. 근데 그 해머 다 까봤지만 일단 첫 번째로 그 해머만 봤을 때 해머 길이가 그 완벽하지가 않습니다. 점 1번부터 예를 들어서 26번까지 있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은 펠트 앞 끝쪽부터 해머 뒤쪽까지 이론적으로는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죠. 딱 갖다 붙였을 때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됩니다. 근데 실제로 해머 까보면 안 똑같습니다. 뭐 0.5mm든 1mm든 차이가 납니다. 특히 중원 부분 뭐 27번서부터 88번 기준으로 갖다 대보면 차이가 납니다.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. 왜냐면 우드 뭐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연에서 들어보면 우드 먼저 가공하고 그 위에 펠트를 붙이는 겁니다. 근데 펠트를 붙일 때 그걸 생각하고 두께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가공 상태에서 붙이겠지만, 우드도 그렇게 작업을 하겠지만, 이 압력이란 걸 받고 하다 보면서 눌리는 부분이 조금 뭐 틀어지고 뭐 그러다 보면 탑 있는 데가 조금 더 압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덜 압착이 될 수도 있고, 뭐 펠트가 압착된 정도가 조금씩 틀릴 수 있고, 그래서 그로 인해서 최소한 1mm 이상씩은 제 생각에는 날 수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제가 측정했을 때 1mm 넘게 나는 경우도 꽤 많았고 뭐 덜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,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없어요.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이론이고, 그로 인해서 뭐를 쟀을 때 뭐를 재갖고 뭐 몇 미리가 나와야 되고 뭐 직각이 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뭐 치수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,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치수가 나오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실제로 안 나오고,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타협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일단은 해야 될 텐데,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하고 해야 되겠지만은, 그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. 유튜브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물론 제 얘기가 단점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, 뭐 앞에 분명히 다 설명을 하고
다 얘기를 했음에도 이게 과연 내 영상을 본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, 분명히 전부 다 설명을 했는데 의문이 들 정도의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. 뭘 본 거야? 다 설명했잖아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뚱맞은 얘기를 이렇게 툭툭 던지면, 야, 이거는 도대체 영상을 뭐 꼭 뭐 배우려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뭐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, 야, 그러면 뭘 본 건가?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아니 그 질문을 달 거면은 좀 봐야 되지 않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,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.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, 그리고 세 번째로, 솔직히 제 영상에, 저도 기술 배울 때 그랬고, 영상 보시면은 뭐 그렇지만은 진짜 이게 제 생각이지만,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지만, 뭐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. 틀리겠죠, 분명히. 그렇지만은 정말 이게 배우고 싶어서, 아니면 정말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, 일단은 첫째로 제 생각에는 내가 정확히 뭘 해봤고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구분을 막 짓다 보면은, 영상 같은 이렇게 간단한, 제가 뭐 영상에서 뭐 유튜브에서 대단한 영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. 스타일웨이 홍보 영상 같은 거 보고 광택기 돌리고 막 이런 거 보면, 그런 진짜 되도 않는 영상에서 힌트를 잡는 거예요. 그 피아노 뜯어 보면 피아노 안에 답이 있다고, 정말로 그 피아노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정말로 다양한 게 보입니다. 근데 그 제 영상에 나름대로 설명도 해놓고 힌트도 올려놓고 하지만은, 그걸 보고 제 생각에 느낄 수 없으면 제 교육 스킬로는 그 분한테 어떠한 배움을 줄 수가 없다. 그 사람도 시간 낭비고 나도 시간 낭비다. 그런 생각을 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는.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실제로 면대면으로 교육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? 뭐 누가 돈 이빠이 준다 그러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, 뭐 당연히 돈 이빠이 준다 그러면 하죠. 돈 많이 준다 그러면 하죠. 근데 이제 그 받으시는 분이 그만큼의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의문이 있죠. 하지만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. 돈 많이 주면 그 많이의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제시를 아닌데 아닌데 그건 아니고 많이 주면 합니다. 어쨌든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문의 들어오면 뭐 이렇게 저렇게 거부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금액이 안 맞아서 뭐 그렇다기보다는, 제가 원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이게 뭐 갑질이라 그래야 되나? 주변 사람들한테 꼰대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,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물어보면은,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봤는데 뭘 아는데, 뭘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아는 거 맞냐고, 그거를 계속 묻거든요. 저도 저한테도 계속 물어봐요. 도장할 때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도료를 어떻게 써봤으며 어떤 작업까지 해봤으며 어떠하게 해봤으며 무슨 뭐 광택기를 돌릴 때도 무슨 광택기를 썼고 무슨 광택기를 써봤고, 광택기 관리는 어디까지 해봤고, 천은 뭐 융도 써봤고 옥양목도 써봤고 뭐도 써봤고 뭐 그런 것부터, 광약은 뭘 써봤고,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진짜 다 따지고 들어가야 아는 거지. 이걸 갖다가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쉽죠.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내가 진짜 뭘 해봤고 어디까지 안 해봤고, 광택기도 내가 뭐 RPM을 얼마까지 돌려봤고 어느 정도 힘으로 눌러봤고, 이거를 몸으로 체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교육이 참 어려운 거지. 이거 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. 저 먹고 살기도 바쁜데, 뭐 물론 그런 교육으로 이제 더 뭐
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은 뭐 제가 뭐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 생각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러면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, 제 생각에는 뭐 돈을 벌기도 쉽지 않지만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 없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,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. 근데 이게 해보게 경험을 시켜주려면 뭐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, 그렇다고 제 매장에서 마음대로 해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, 이 매장이라는 거 저도 뭐 어쨌든 유지하면서 느끼지만, 월세서부터 장비, 이거 저희 매장에 있는 장비 뭐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들어간 돈만 뭐 요새 뭐 이것 짜고 저거 사고 뭐 피아노 관련된 것만 해도 한 진짜 아무리 못 따져도 한 7, 8천 원 날렸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지금 안 쓰는 공구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, 그런 거 저런 거서부터 야 진짜,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피아노 수리를 교육을 하려면 실습을 해봐야 되는 실습장이 있어야 되고, 그거에 맞춰서 장비도 있어야 되고, 그 사람이 실습해볼 피아노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그 피아노 타임마다도 작업을 해볼 수 있는, 예를 들어 삼익 틀리고 영창 틀리고 야마 틀리고 가와이 틀려요. 스타일웨이는 난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고, 스타일웨이도 틀리겠죠. 그럼 그 피아노를 제가 딱 그 연습생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고, 또 삼익 같은 것도 연도마다 틀리고, 영창 같은 것도 연도마다 틀리고, 야마도 뭐 이게 2페달인데 3페달 전환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, 뭐도 해야 되고,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.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그러면 수리 영상을 넌 그럼 왜 올렸냐, 제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, 저한테는 제가 올린 영상 정도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서 올렸어요 기본적으로. 근데 제 영상을 보고 뭔가를 느끼고 작업에 도움이 되셨을 분이면, 제 생각에는 제 영상이 없었어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. 왜냐면 저도 그런 게 없었어도 갔으니까. 그 시간이 조금 단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, 또 하나는 저의 홍보 목적에서, 또 하나는 저의 어떠한 그 자아 추구, 욕심 뭐 이런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을 뿐이지, 뭐 이거를 교육 영상을 올렸으니까 교육을 좀 더 이렇게, 교육 영상이라기보다 작업 설명 영상을 올렸던 거죠 실제로. 교육 영상이라고 하면 또 이게 말이 안 돼요. 그냥 작업 설명 영상을 올렸던 거지. 실제로 제 생각에 진짜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느끼겠지만, 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. 나는 무슨 작업해봤고, 뭐 퀄리티는 내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나왔고, 어떠한 작업을 어떠한 뭐 시간이 걸려서 어떠하게 할 수 있다, 뭐 그 정도 얘기밖에 실제로 못해요.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되고, 무슨 작업이든 퀄리티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고, 어느 정도 퀄리티면 뭐 재작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, 뭐 도료는 뭐 칠 같은 경우는 도료를 뭘 쓰고 어떻게 하고, 광택을 뭐 나중에 또 내내 만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. 진짜 이게 정말 진짜 기술자가 정말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려면, 근데 이게 뭐 실제로 뭐 이제 원하는 거는 완벽한 이상향이 있고, 뭐 어떻게 해야 되고, 뭐 그거는 이론이다. 제 생각에 정말 기술을 배우고 그런 거는, 이 오차 범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서 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, 이 오차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고, 이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, 이렇게 선택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, 그걸 비교했을 때 이쪽에 장점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, 아니면 이 피아노는 어떠한 형태로 쓰일 피아노니까 이쪽에 장점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, 뭐 그런 설명을 하면 공감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.
이걸 갖다가 완벽해야 돼 그러면 그 완벽한 게 나올까요? 제 해머 진짜 한 독일제만 뭐 메이커는 레노 아벨 틀려도 30대 까봤는데 완벽한 해머는 없었거든요. 그러면 뭐 한 100대 까서 한 대 나오면은 뭐 그걸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뭐 그거 말이 되나요 그게?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필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또 이론이랑 작업자랑 어쨌든 기본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작업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오차범위라는 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써본 해머 보링, 해머 구멍 뚫는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.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은 해머 보링 기구들을 봤고 실제로 눈으로 만져도 봤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보고 사용 방법 영상도 찾아보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안에서 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해머 지그가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그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. 첫 번째로 이 펠트를 앞에 부분 해머 앞에 부분에 이제 닿게 해서 이거를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치수를 맞춰주는 건데 그 펠트 닿게 해줄 때 압력, 손으로 미는 압력에 의해서 이 구멍 뚫리는 위치가 조금씩 변합니다. 그게 뭐 1mm, 2mm 차이는 아니겠지만 0.1mm, 0.2mm 이상은 벌어질 수도 있어요. 특히 이거를 뭐 프리보이싱을 하고 파일링을 해주고 작업하느냐 안 해주고 작업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. 저는 기본적으로 프리보이싱이나 파일링을 안 하고 구멍을 먼저 뚫는 걸로 작업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 이유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. 뭐 프리보이싱을 하고 파일링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그거에 따른 장점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프리보이싱을 안 하고 파일링도 안 하고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면 그거에 따른 장점도 있어요. 또는 뭐 파일링만 하고 프리보이싱은 안 하고 작업할 수도 있어요. 그것도 장점이 있겠죠. 그런 모든 상황을 대비해 놓고 봤을 때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오차 범위를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프리보이싱과 파일링을 안 해놓고 구멍을 뚫어 놓고 다시 이제 프리보이싱과 파일링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을 뿐이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자면 진짜 굉장히 긴 시간 설명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결국에 기술자라는 건. 그 실제로 우리가 해머 이렇게 작업하고 피아노 작업해 보지만 비슷한 연도에 똑같은 메이커에 똑같은 모델 피아노 놓고 해머 갈아 보지 않았겠습니까? 소리 다 틀리게 나옵니다. 아마 제 생각에 뭐 그렇게까지 해보진 않았겠지만 해머 갈아 놓고 작업 다 해놓고 완전히 다 끝내 놓고 소리 들어보고 다시 또 다른 해머로 똑같은 메이커에 똑같은 야마 C3용 295번 해머 아벨 걸로 번호 레벨링이라 그러나 번호까지 똑같은 해머를 다른 해머를 끼우면 아마 소리가 다를 겁니다.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담해요. 뭐 완전히 틀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소리 느낌이 음색이 조금씩 틀릴 겁니다. 왜냐하면 프리보이싱 해봐도 알아요. 프리보이싱 해보면 이 해머랑 저 해머랑 좀 느낌이 틀린데 그게 느낌이 와요. 프리보이싱 해봐도. 근데 어떠한 결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 해머를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작업 설명이나 뭐 이런 거 강의를 잘 못하는 게 그냥 이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죠. 누군가와 난 무슨 작업을 해갖고 어떻게 해봤고 어떻게 했었다. 뭐 그럴 때는 뭐 재료를 뭘 썼고 뭘 했다. 뭐 이렇게 토론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교육을 한다. 근데 교육을 이빨로만 한다? 그거는 진짜 기본적인 이론 교육 외에는 실제로 왜냐면은 꼭 작업하면서 고민 좀 해보면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
있거든요. 금방 도달을 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뭐 그 고민의 기회를 날리는 걸 수도 있고요. 그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또 높은 단계, 더 고민을 많이 해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. 어차피 뭐 그렇게 얘기하긴 못하지만 고민 안 하고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또 사람이 뭘 배우려면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참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. 뭐 이 이상 얘기하면 너무 뭐 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두서없이 얘기를 항상 마무리하지만 요번에도 두서없이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아직은 제가 이렇다 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교육은 안 한다. 뭐 기본적으로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. 그렇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피아노 기술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